삼성전자의 흔들림, 이유를 잘못 짚으면 대응도 엇갈립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약해진 가운데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의 낙폭이 훨씬 컸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업 공개 추진 소식까지 겹쳤죠. 그런데 이 흐름을 삼성전자만의 위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글로벌 메모리주에 먼저 들어온 경계심이 한국장으로 번지는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장중에 삼성전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장중 숫자 하나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중에서도 메모리주가 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연결해 볼게요. 오늘 판단의 초점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시장을 따라 흔들리는지 아니면 메모리 업황 우려를 더 강하게 반영하는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확인된 흐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거래일 동안 5.5%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정 회사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반도체 업종 전체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위험 선호가 낮아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무조건 같이 내려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도가 어떤가 하는 부분이죠. 미국 반도체 업종이 약한데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보다 덜 밀리고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면 해외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미국 쪽 부담이 진정되는데도 삼성전자만 계속 약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시장 전체보다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이나 메모리 이익 전망을 더 엄격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따라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엔비디아는 0.4% 하락한 반면 마이크론은 9.4%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공지능 반도체 전체가 똑같은 강도로 무너진 게 아니라 메모리와 직접 연결된 기업에 걱정이 더 집중됐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이어지는데 왜 메모리주는 더 약하죠? 시장이 수요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제품이 잘 팔려도 여러 회사가 생산을 동시에 확대하면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손님이 늘었더라도 같은 골목의 가게가 더 빠르게 늘어나면 각 가게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시장은 현재 판매량보다 향후 생산 능력과 경쟁사의 투자 계획을 먼저 주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론의 상대적인 약세는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가속기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수요와 공급 전망에 더 민감하죠. 따라서 마이크론이 크게 흔들릴 때는 단순히 미국 기술주가 약했다고 정리하기보다 메모리 가격과 공급 경쟁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에도 직접 연결되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요. 최근에는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의 기업 공개 추진 소식이 경쟁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생산량이 곧바로 늘어나거나 삼성전자의 이익이 당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금 조달 여력이 커지면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라붙죠. 시장은 실제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기 전에 그 가능성부터 할인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 공개 뉴스 하나만 보고 메모리 산업의 수익성이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뉴스가 보여주는 것은 잠재적인 경쟁 위험이고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수준, 고객 확보, 그리고 메모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목은 강하게 들리지만 기업의 이익이 바뀌려면 여러 단계가 더 남아있다는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하죠. 반대쪽 해석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업황의 핵심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중국 경쟁사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고객 관계가 즉시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주가가 크게 출렁일 때는 나쁜 뉴스만 귀에 들어오기 쉬운데요, 사업의 실제 변화보다 투자 심리가 더 빠르게 움직였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둬야 합니다. 다만 기술 격차가 있으니 중국 업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역시 성급합니다. 범용 메모리는 공급 증가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사의 기술 수준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고 수익성을 지켜내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의 등락보다 앞으로 어떤 제품으로 이익을 방어할지가 기업 가치의 중심에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마이크론이 크게 떨어졌다면 삼성전자도 같은 폭으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가전, 파운드리 등 여러 사업을 함께 운영합니다.
반영하죠. 사업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메모리 이익에 대한 기대가 흔들릴 때 주가가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낙폭을 삼성전자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미국에서 나타난 메모리주의 상대적인 약세가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도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안정된다면 업종 우려가 소화되는 흐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두 종목이 시장보다 계속 약하다면 메모리 업황에 대한 경계가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죠. 특히 장중에는 전날 해외 시장의 반응을 반영하려는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 오르거나 밀리는 것만 보고 방향을 확정하면 판단이 자꾸 바뀌어요. 시작이 강했는데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는 흐름과 약하게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줄이는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첫 움직임보다 그 움직임이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변동폭이 커졌고 높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월 13일에는 10.7% 하락했고 이후 반등과 재하락이 빠르게 교차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 모두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를 놓고 확신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경로만 보고 누군가 물량을 받았다거나 특정 주체가 저점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 삼성전자는 24만 5,250원이었고 해당 거래일 범위에서는 저점에 가까운 쪽에 자리했습니다.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싼 것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하락했다는 사실과 기업 가치가 충분히 싸졌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메모리 이익과 경쟁 환경이 유지돼야 가격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 고점과의 거리만으로 추가 매수를 결정해서는 안 되죠. 거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직전 거래일 기준 거래량은 이전 4거래일 평균의 37% 수준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락 과정에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거래가 적었으니 매도할 사람이 다 팔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매도와 매수 양쪽 모두 관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변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불안한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반등하면 팔지 못할까 걱정되고 다시 밀리면 더 떨어질까 겁이 나죠. 이럴 때 한 번의 움직임으로 결정을 끝내려 하면 오히려 매매가 잦아집니다. 장중 반등 여부보다 시간이 지나도 흐름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조 신호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기간에 환율은 1,497원 70전에서 1,482원 50전으로 낮아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방향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주식을 보유한 해외 투자자는 주가뿐 아니라 환율 변화도 함께 보기 때문에 원화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것보다는 안정되는 편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그렇다고 환율이 낮아졌으니 해외 투자자가 반드시 삼성전자를 산다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환율은 투자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면 원화가 안정돼도 매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환율 방향과 삼성전자 흐름이 함께 맞물리는지입니다. 원화가 안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도 강해진다면 해외 충격을 소화하는 신호의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환율 여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삼성전자와 메모리주가 계속 시장보다 약하다면 업황 우려의 무게가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 흐름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이런 고민도 당연하죠. 하지만 바닥의 한 점을 정확히 맞히는 것보다 내 자금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방향이 확인되는 구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직전 거래일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10억 원으로 거의 균형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5,10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다른 날에는 2,000억 원 안팎의 순매도가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방향으로 확신을 갖고 움직였다기보다 시장과 뉴스에 따라 판단이 빠르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루치 숫자 하나로 바닥을 확인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죠. 오늘 수급은 장 마감 뒤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장중에 한 번의 매수보다 가격 방향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강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밀리는지 아니면 반도체 업종이 안정되는 가운데 흐름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해요. 개인이 샀다고 틀렸거나 해외 투자자가 샀다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주체의 이름보다 가격과 업종 흐름이 함께 확인되는지가 더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사업과 오늘의 매수 시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역량을 모아 로봇 사업부 출범을 준비한
준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사업을 체계화한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다만 오늘 주계 직접 연결되는 힘은 로봇 기대보다 반도체 투자 심리와 메모리 업황에 더 가깝습니다. 사업의 투자 규모와 제품, 매출이 구체화돼야 이익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회사라는 판단과 지금 당장 사도 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았거나 위험 회피가 강해지면 주가는 상당 기간 조정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해서 사업 가치가 같은 속도로 훼손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유자는 기업에 대한 믿음과 매매 시점의 기준을 따로 세워야 감정적인 결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고 투자 기간이 충분한 분이라면 장중 변동만 보고 전량 매도와 추가 매수를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와 국내 메모리 대형주의 상대적인 흐름이 맞아가는지 확인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아요. 반면 삼성전자가 계좌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업 전망보다 계좌 전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 범위를 먼저 봐야 하죠.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도 급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첫 주문을 크게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이크론의 약세를 만든 메모리 경쟁 우려가 잦아드는지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강해지는지 확인하면서 나누어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이에요. 조금 늦게 사는 비용보다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큰 비중을 넣었을 때 감당해야 할 변동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흐름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에 바로 긍정적이라고 보면 안 되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메모리주가 상대적인 약세에서 벗어나는지를 봐야 해요. 엔비디아만 강하고 마이크론이 계속 약하다면 인공지능 기대가 메모리 업황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은 겁니다. 삼성전자에는 업종 지수보다 마이크론의 방향이 더 직접적인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마이크론이 하루 반등했다고 바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의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실제 공급 확대 우려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충격에 그치는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반등하더라도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지 메모리 대형주가 동반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주변 흐름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반등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건 매 순간 전망을 바꾸는 겁니다. 시작이 약하면 공포에 팔고 잠깐 반등하면 놓칠까봐 다시 사는 식으로 대응하면 변동성에 끌려가기 쉬워요. 오늘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메모리주의 상대적인 약세가 완화되는지,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보다 강해지는지, 원화 안정이 실제 가격 흐름과 맞물리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세요. 현재 우세한 해석은 삼성전자의 흔들림을 회사만의 고유한 문제로 보기보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 속에서 메모리 경쟁 우려가 더 강하게 반영된 흐름으로 보는 쪽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해진 가운데 마이크론의 낙폭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컸고 창신 메모리의 기업 공개 추진 소식이 공급 경쟁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다만 잠재적인 경쟁 위험과 실제 이익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해석을 확인하려면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강해지고 국내 메모리 대형주가 함께 안정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부담이 줄어드는데도 삼성전자만 계속 약하거나 메모리주의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시장 조정이라는 판단은 틀릴 수 있어요. 그때는 업황 기대가 낮아졌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추가 매수보다 계좌 비중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필요한 건 삼성전자의 저점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내 계좌가 어느 정도의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종목 전망이 맞더라도 비중이 과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한 종목만 보지 말고 보유 금액과 손실 구간, 남아있는 현금을 함께 펼쳐놓으세요. 그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 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 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 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차분하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